네, 안녕하세요. 완판녀의 강혜단입니다. 네, 최근에 아파트 시장도 거래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이 주택 재개발지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재개발지 투자는 다세대와 다가구, 즉 빌라 투자로 대부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 중에서 선택지를 크게 신축과 구축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건축을 좀 많이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면 이 신축에 대한 주택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오히려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구축주택으로 주택 재개발을 매수를 해야겠느냐라고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재개발지 투자를 한다면 결국 세입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세입자도 짧게 단기간만 고려할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재개발의 사업 소요 기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단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이게 긍정적이어서 향후에 이제 철거까지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거주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바로 착공까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고 이 일정까지가 한 기본적으로 5.9년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액 재개발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임박한 곳이나 아니면 이 전 지역 초기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6년에서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로 거주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근데 내가 거주를 못하면 나 대신 거주를 해줄 세입자를 좀 우선시를 해줘야 되고 세입자한테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세입자가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바로 어떤 것인지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뭐냐라고 살펴본다면 42% 정도인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선호하는 게 시설이 양호한 집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깔끔하고 기반 시설도 양호하고 시설이 쾌적한 지역들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신축은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부합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구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수리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좀 진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 금액 자체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한번 간략히 이야기를 드려보기 위해서 제가 참고 자료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19년도 자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원가를 조금 고려를 해볼 때 또 참고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LH에서 진행을 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퇴거를 할 때 만약에 파손을 한 부분이 있으면 원상복구 비용으로 변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가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19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심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품목은 3배 이상까지도 오른 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원자재 값이 오르기 전에도 금액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 거실의 바닥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제곱미터당 15,000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룸 기준으로 10평으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금액 자체가 이미 뭐 한 15만 원 정도라는 건데 원자재 값이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최소 여기서 한 2배 정도 이상을 하신다면 한 30만 원으로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LH 어떻게 보면 공공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파손을 하더라도 원가만 우리가 변상을 하면 되는 건데 요즘 우리가 수리를 한다면 어디를 통해서 하죠?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인건비를 우리가 빼뜨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인건비가 오히려 원자재 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주택 그런 리모델링과 수리를 진행해본다면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은 뭐 최소 한 평당 150만 원 정도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편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0평 기준으로 150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그런 리모델링 값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품목이라든지 다른 요소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값이 존재를 당연히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만 최소한 2천만 원 이상대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구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누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로 등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수리를 하는 금액대가 최소 몇 천만 원 이상까지도 굉장히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금액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또 그런 또 수리나 이런 걸 한다면 집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또 세입자와 의사소통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또 내가 받는 스트레스나 그런 불편들도 추가적으로 또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서 그런 모든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아지고 금액대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축이 옛날에 그런 구축 가격대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그런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개발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향후에 개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구축 빌라나 그런 구축 주택이 오히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또 신축에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신축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구축이 또 요즘은 많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네, 이런 예시를 한번 살펴볼 지역으로 바로 용산의 원효로 일가로 얘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원효로 일가는 이전에 공공재개발 1차 때 노후도 요건, 우리가 이제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때도 노후도 요건 75%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그 노후도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에는 탈락을 했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구축은 있지만 신축도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그 공공재개발은 떨어지고 빠르게 역세권 개발로 지금 변경을 진행을 해서 이미 동의율만 75%가 넘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빠르다면 예상대로만 된다면 23년에 구역 지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좀 유망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같은 블록 내에 존재하는 신축과 구축의 그런 물건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곳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곳이 구역 지정이 곧 임박해 있고 굉장히 개발이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미 신축과 구축 상관없이 투자금 자체는 일단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존재하긴 합니다. 일단 구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사실 14년도, 사용 승인일 14년도인 사실은 10년 차가 조금 되지 않은 그런 단계이긴 한데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매물도 물론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 20년대, 25년 차 이상의 그런 엄청 오래된 구축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금액 자체도 15억 전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을 좀 제외를 하고 비슷한 평형대로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우리 한 10년 차 정도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구축 빌라가 지금 현재 매매가가 1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전용이 8평 정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대지가 한 6평 정도로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원룸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매물이라는 건데 투자금이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억에서 지금 임대를 맞추고 추가적으로 이후에 대출을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종 투자금이 지금 6억 4천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구축이 지금 6억 4천이면 그렇다면 신축은 과연 얼마일까요? 신축은 지금 굉장히 신축이에요. 2022년 7월에 지었기 때문에 아직 입주도 진행을 하지 않은 굉장히 신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평형대 한 8평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구축보다 조금 더 이제 평형대는 더 넓습니다. 넓은 반면에 지분도 6.6평이니까는 지분도 어떻게 보면 구축보다 조금 더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투자금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전세가 3억 2천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 보니까 매매가 8억에서 우리가 3억 2천을 제하면 결국에는 이 매물은 한 4억 8천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라는 거죠. 결국에 구축과 지금 신축의 가격 차이가 약 한 1억 6천 정도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근데 추가적으로 구축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리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추가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금으로만 따지면 1억 6천에서 플러스 알파 값이 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좋은 지역에는 지금 신축과 구축 중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될 그런 포인트는 신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리고 신축이 이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가구나 아니면 또 프리미엄들이 또 많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인데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원룸 투룸 같은 그런 기본적인 거임에도 불구하고 중문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또 삼성의 뭐 그런 브랜드 있는 그런 도어락 같은 것도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또 들어간다라는 사실이고, 가전 옵션도 뭐 LG 같은 그런 고급 라인, 특히 또 오브제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고급 라인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전으로 아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며, 뭐 건조기나 세탁기 등은 기본적으로도 다 들어가고, 요즘은 또 특히 2인 가구에게 꼭 필요한 스타일러까지도 기본적으로 요즘 들어가는 신축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구축에 비해서 이런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세입자들도 이런 주택으로 결국 선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신축과 구축, 그렇게 뭐 둘 중에 비슷하면은 신축이 좋은 건 알겠는데, 신축은 대신 주택 재개발을 할 때 뭐 현금 청산 같은 그런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라고 또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또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네, 간단히 이런 주택 정비 사업의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뭐 신속통합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뭐 신속통합이나 공공재개발 등은 이미 우리가 현금 청산을 당하는 기준인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날짜가 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역세권 활성화나 뭐 모아타운 등 다른 그런 사업지들은 추후에 뭐 구역 지정 고시일이나 선정일 등 추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존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지역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가 있다면 신축으로 들어가 봐도 무방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뭐 신통이라든지 공공재개발도 무조건 이 이유로 안 되는 건 아니고, 이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주택들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감 한정돼 있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두 사업지가 좀 더 각광을 받을 확률이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축과 구축 중에서 나는 무조건 신축은 투자를 고려는 하지 않고 구축으로만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이런 우수한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에 적당하고 괜찮은 투자금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은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